미국과 중국에서 마약 전쟁, 관세 전쟁도 같이 지금 결부가 되긴 한데 이게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냐면 실제로 마취 통제학과 의사 중에 중국인 사람들이 과거에 꽤 있었어요. 여름인데 자꾸 토시를 두르는 의사들. 자, 안녕하세요. 닥공설의 배관형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21세기판 아편 전쟁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펜타닐 마약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으로 비화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We're thinking about that too.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이슈가 된 건 2010년 중반부터 실제 개발된 거는 1960년대예요. 해치형태로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만성통증 환자 좋은 약으로 개발했습니다. 몰핀의 2배 효과를 내는 게 헤로인이었고 이 펜타닐 몰핀의 100배 강한 효과. 문제는 누가 언제부터 마약으로 공부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편 계열 약들은 작물을 재배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능한 지역들이 제한이 돼 있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조가 쉬워요. 그냥 작은 골방 이 정도 사이즈면은 펜타닐 제조가 가능해요. 문제가 용량입니다. 용량 2mg만 도달해도 바로 치사량 사망에 이르게 돼요. 공장에서 대충 제조되다 보니까 순도가 달라요. 자기는 뭐 이만큼 조절해서 먹었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이제 호흡 부전이 오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만들고 심지어 그 멕시코에서 공급이 아니라 미국 내에다 그냥 공장을 차려놓고 2021년도에 미국에서 이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거의 10만 명 이상이 사망인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형이 펜타닐과 관련돼 있다. 문제는 이게 여전히 공급망이 차단되지도 않고 미국과 중국에서 마약 전쟁, 관세 전쟁도 같이 지금 결부가 되긴 한데 미국의 주장은 중국에서 전구체가 되는 이 물질들을 멕시코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쉬워진다.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 부전입니다. 그 마취과 친구도 이 펜타닐 계열 약을 써가지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숨쉬기가 귀찮대요. 내가 왜 숨을 쉬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호흡을 일으키는 자율 센서가 있는데 그거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운동이나 근육의 강직도를 결정하는 추체외로 신경계가 있어요. 이상을 일으킵니다. 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켄싱턴 거리. 다들 몸을 굉장히 기괴하게 꺾고 있고 이상하게 비틀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약이란 게 악마의 수사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전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쾌락을 맛볼 수가 있고 이제 어마어마한 감각적인 보양감. 예를 들어 밖에서 눈이 온다. 그 눈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우울감 같은 게 다 사라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 도파민. 평상시에는 이게 그냥 조용한 시냇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에서 동기나 의욕,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예쁘게 흐르던 시냇물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즐겁지도 않고 그냥 행복도 느낄 수가 없고 마약을 처음 했을 때 느꼈던 그 쾌락을 버리려고 하면 다시 이제 마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블리다 마스타드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 이제 코이라는 기침 성분 마약으로 이제 시작해서 펜타닐, 헤로인 뭐 이렇게 중독이 돼 있다가 다 끊고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Bully the motherfucking bastard고요. 지금은 아직 약을 빠르기 전인데 주사기를 꽂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간만에. 마약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냐면 이 마약 종류를 제일 많이 다루는 의사가 저희 마취 통제학과 의사입니다. 실제로 마취 통제학과 의사 중에 중독된 사람들이 과거에 꽤 있었어요. 들려오는 썰 같은 내용으로는 여름인데 자꾸 토시를 두르는 의사들, 환자한테 사용이 됐던 약들을 쪼개서 버리지 않고 그걸 모아다가 자기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팔에 주사 자국이나 멍이 나오니까 수술복 안에 팔토시를 하게 됩니다.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들도 그걸 한번 시작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마약을 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채는 건 먼저 가족이긴 해요. 가족들은 근데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얘를 그냥 가둬놓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데 해결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일도 할 수가 없고
주변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사라지다 보니까 무조건 범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애나 랭킨,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쾌락과 고통이 하나의 저울추에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쾌락이 높아지면은 거기 수반되는 고통도 올라가고, 반대로 고통이 올라가면 쾌락도 같이 올라간다. 특히 펜타닐과 같은 약물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좋은 부분만 빼려고 했어요. 진통, 행복감, 진정, 중독이란 이 부분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작용하는 관문이 같은 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약을 개발해도 얘네를 통과해야지 얘네를 얻게 되는데, 또 한편으론 얘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얻은 성공과 같은 쾌락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철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쾌락주의로 알려진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의 어떤 쾌락과 욕망에 대해서 분류를 좀 했습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욕망,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이렇게 분류가 돼요. 욕망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조절하는 게 저희가 행복으로 가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욕망의 단계를 조절해야지 저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불편한 욕망이 생기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마약은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 이제 행복론으로나 절대 저희가 행복에 돌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사건과 강화 관련해 의혹 신종 마약류인 메스케치논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